여러분이 프로가 되고 나서 프로의 탑급이 되냐 안 되냐가 여기서 결정이 돼요. 자, 오늘 재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림 재능이란 무엇인가? 강사 일을 하면서 많은 유형의 수강생분들, 학생분들을 만나왔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관찰을 하다 보니까 그림 재능이란 게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됐거든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는요, 그거 알아요? 예체능이나 뭐 기타 등등 많은 일들 중에서 그림은 사실 재능 의존도가 굉장히 낮은 쪽에 속합니다. 얼마나 낮냐면은 공부보다도 의존도가 낮다고 얘기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이제 타고난 이해력이라든지 그런 지능적인 이런 거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부도 이제 재능바를 좀 타는 게 사실이고, 오히려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는 이런 그림 쪽이 재능의 의존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림 재능이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이 후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그걸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선천적이라는 건지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려왔던 사람들은 후천적이지만은 좀 일찍 개발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1살 때부터 쌓아놓은 것도, 그리고 30살 때부터 쌓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둘 다 후천성이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20대 기준에서 봤을 때는 1살 때부터 쌓아온 사람이 재능이 높고, 이 사람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은 재능이 낮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이런 격차가 보이는 거지, 어쨌든 간에 후천성이긴 합니다. 만약에 내한테 재능이 없더라도 사실 어느 정도는 후천적으로 내가 노력으로 재능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꽤 크다는 거예요. 그게 그림의 재미있는 점이죠. 대부분의 재능은 후천적으로 발전 가능하다고는 했지만은 최소한의 허들, 그래도 이거는 해야 하는 재능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엔 뭘 것 같아요? 이 최소한의 허들, 첫 번째 허들은요, 하고자 하는 의지. 진짜 그림 그리고 싶은 거 맞아요? 라는 소리야. 되게 별거 아니죠? 이렇게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은 다 있죠. 여러분들 뭐 옆에서 누가 흔히 하는 말 맞따라 그림 그리라고 칼 들고 협박했어요? 아무도 안 그랬잖아. 내가 나 그림 그리고 싶다 해서 왔잖아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이게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 보면은 사실 이 의지가 점검이 안 된 상태로 오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기서 컷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재능이 이미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저걸 재능이라고 말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제가 강사 입장에서 의외로 자기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드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 그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더 빨리 꺾어라지더라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를 제일 큰 재능 중에 하나로 잡았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깔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본인 외부의 상황, 외적 상황도 이 최소한의 허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난 진짜 그림 하고 싶어. 그림에 대한 열정이 막 불타올라. 난 그림 진짜 조금 그냥 낙서라도 좋으니까 좀 더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외적 상황이 안 돼져서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돈이 없다든지, 주변이 반대가 너무 심하다든지, 뭐 기타 등등 있겠죠. 현실이 못 그리게 막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재능이라고 보기 힘들지만은 허들을 막는 굉장히 큰 벽 중에 하나에 속해요.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은 요 두 가지가 일단은 해결이 되면은요, 제가 얘기한 최소한의 허들이 그나마 넘어가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제 최소치예요. 이 두 번째 허들도 넘기 시작하면은요, 좀 괜찮은 재능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괜찮은 재능은요, 아마추어급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가 보통 재능의 영역에 맞춰 많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까지 넘어갔으면 그 다음 프로급은 약간 노력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매주 수요일 6시 생방송.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보는 재능은요, 기본 지식, 이런 걸 형태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대생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 중에 하나죠. 뭔가 어디서 본 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사과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사과가 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 기본 지식, 정확히는 이제 시각적 정보라고 합니다. 그냥 머리에 알고 있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많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각과 물체의 구성적인 정보를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재능 뭐가 있을까요? 형태의 지각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관찰력이란 뜻입니다. 이거는 어떤 맥락이냐면은, 얘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이해되죠? 얘는 그거를 그때 입력을 잘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사과 사진을 봤어. 사과 사진을 봤는데 사진을 보고서도 이렇게 그리시는 분이 있단 말이야. 심지어 옆에 내가 사과 사진을 갖다 줬는데도 이게 어떻게 생긴 거임 하면서 이제 이게 뭐임, 이거 이렇게만 비슷한가,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닮았지, 이러시는 분들 많죠. 이제 이게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타고난 관찰력이 굉장히 좋은 상태죠. 이걸 형태지각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이제 입체지각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거는 쉽게 표현하자면은 입체 자체에 대한 맥락이라면 약간 논리력 비슷한 겁니다. 논리력? 구체적으로 그림답게 생각하자면은 우리가 물체를 볼 때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여기에 속하거든요. 머리를 도형화한다든지 얘는 여기가 구형이고 여기랑 여기가 어느 시점부터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옆으로 돌렸을 때는 이런 모양이 될 거야 라고 이거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굴려가면서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인체 도형화 능력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입체 지각 능력이라고 합니다. 물체의 구조를 파악하고 머릿속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 다음 능력은 이제 비례감입니다. 약간 면적을 느끼는 감각 혹은 디자인을 잘하는 센스라고 얘기합니다. 디자인 감각. 쉽게 얘기하면 구도가 잘 잡혀 있고 뭔가 일정하게 예쁘게 정리된 리듬이 있으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미감 중에 하나죠. 비례감이 좋은 사람들은 그걸 자극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단순한 구성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더 정리되어 있는 느낌을 전달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해내서 남들보다 뭔가 그림을 열심히 그리지 않았는데 이뻐 보이는 그런 굉장히 가성비적인 센스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구도를 짜는데 익숙하고 구도 디자인에 굉장히 강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덩어리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쉽게 표현을 하자면요 2D 안에서 3D를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덩어리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뭐가 많이 바뀌냐면요 덩어리감이 좋을수록 그림자를 잘 넣을 확률이 높습니다. 빛과 그림자 계산을 잘합니다. 그리고 입체감 표현이 또렷한 잘 나옵니다. 이건 입체지각 능력의 구조적인 거가 잘 돼 있는 거랑 좀 달라요. 딱 봤을 때 뭔가 피규어 같다라는 느낌 있죠. 이 그림은 진짜 살아있는 피규어 같아 약간 이런 느낌 드는 실제로 존재하는 입체감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덩어리감이라고 하는데요. 자, 색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색감은 뭐 알만하죠 여러분. 뭐 말해 뭐합니까. 좀 더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하자면은요 절대 색감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이 색과 이 색이 다른 색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이 빨간색과 이 빨간색이 다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미세한 감지 능력이 탁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나열했으면 당연히 얘 색은 다른 색깔이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따로따로 있을 때도 뭐가 다른지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보여줬다가 그 다음에 요거 보여줬어. 자, 지금 방금 두 개가 무슨 색깔 차이가 있었죠? 라고 말할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감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세한 색 차이를 감지하고 조합을 느끼는 능력. 어떤 색과 어떤 색을 조합했더니 어떤 느낌이 나더라. 어떤 색과 어떤 색을 조합했더니 좀 이런 느낌이 나더라. 그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캐치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색감이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사실 재능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부분인데 미감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떠한 특징적인 부분들을 감지하는 능력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예술 그 자체에 대한 센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엇이 매력적인지 보는 사람한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힘, 흔히 센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기술적인 맥락이 아니고요. 와, 이거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지? 어떻게 이런 것을 그림으로 그릴 생각을 했지? 약간 이런 것들이 있죠. 아주 근본적인 센스, 미적 센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외에도 다른 것들을 좀 더 감지할 수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제가 딱 여러분들을 볼 때 파악을 하는 기본적인 재능이 한 이 정도가 됩니다. 이 7가지 전부 후천적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미감도 후천적으로 어느 정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중에서 이제 몇 개 정도 가지고 있었나요? 당연하지만은 이 중에서 가지고 있는 재능의 숫자가 많을수록 좀 더 이득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좀 없는 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연습하면 다 후천적으로 어떻게든 이제 해결이 가능한 영역 안에 있어요, 대부분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 부분은 좀 약하다라고 하면은 연습하고 계속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사실 이 중에서 제일 기르기 힘든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은요, 여러분이 프로가 되고 나서 프로의 탑급이 되냐 안 되냐가 여기서 결정이 돼요. 얘가 이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어느 정도 타고난 사람한테 이기기 힘든 건 사실이야. 내가 후천적으로 발달을 시켜도 조금 한계가 있어.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요. 여기에 안 들어가도요. 여기까지로도 여러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피카소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고요. 그 외에 충분히 잘 벌고 잘 먹고 사는 데는 전혀 관계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근데 만약에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욕심이 있다면은 미감을 지금부터라도 조금 많이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것도 결국에는 후천적으로 발달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계속 끌어올리면은 미래에 이제 10년 차 프로, 20년 차 프로가 됐을 때 나는 이제 한 끗 다른 프로가 되느냐가 보통 요걸로 결정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해놓으면 좀 좋겠죠, 이것도.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그림 재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하지만은 제가 판단하는 기준이고 완벽한 논문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참고용으로 사용을 하시는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6시 생방송. 그래서 저희 이번에 프로 클래스가 새롭게 열렸단 말이죠,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강사님들이 이제 많이 모셨고요. 제가 강사님 모실 때 제일 많이 본 게 기본기예요. 이 작가님은 재능으로 올라오셨냐, 아니면은 이 사람은 뭘 알고 그리는구나. 사실 이거 그림 보면 보이거든요. 단순히 이제 느낌으로 재능을 펼치는 거랑 뭔가 이제 좀 더 계산적인 한도 내에서 그 재능을 이제 펼치시는 분이랑 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이분은 설명을 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분들 위주로 모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해결하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 아토리얼 프로 클래스에서 요거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카페에다가 지금 모집 중이거든요. 이대 막 열려가지고 아직 빈 자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거 오픈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들 아직은 이제 신청을 못 넣어주셔가지고 아직 이제 시간이 있거든요. 빨리 대기 들어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홈페이지는 약간 공사 중인데 나중에 여기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지금은 일단 카페만 열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이트는 한 다다음 달쯤에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쯤 되면 강사님들 꽉 차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그냥 카페로 와서 빨리 하세요. 그리고 이번 저희 아토리얼 클래스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서비스를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제가 따로 상담을 도와드리거나 그런 것들도 유료 서비스로 조금 추가 지원을 할까 약간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렇죠? 원장님의 1대1 상담 서비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성원에 따라서 오픈 아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이니까 눈치 보아서 그런 것들도 좀 받아먹고 싶으신 분들 한번 놀러와 주십시오. 알겠죠? 마끼아또 선생님의 강의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쪽이야. 재미가 재능이 될 때까지 아토리얼.